아사리판으로 줄다리기 하다가 그냥 줄 끊어져 가지고 오징어 게임처럼 뒤로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. 안녕하세요, 고종훈입니다. 오늘은 여행에 좀 왔는데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어떤 특별한 편집 없이 그냥 쭉 생방송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듣는 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절약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절약하면 부자 된다라고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세뇌,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. 물건이나 뭐 교육이나 어떤 사람들, 부모님, 그리고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껴 써야 된다, 아껴 써야 부자 된다, 뭘 할 때 아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아나바다라는 운동도 있었어요. 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아나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. 뭐 새마을 운동 완전 진짜 뭐 70년대 80년대 얘기가 아니라 90년대 2000년도 이때만 해도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해서 아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책을 많이 보잖아요. 자기계발서라든지 투자에 관련된 책들 보고 영상들도 좀 보고 그러면 매번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축을 해야 된다, 절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매번 나오잖아요.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니까 그럼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아 그럼 절약을 한번 해봐야겠다. 뭐 이 사람들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절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가난 배틀이라고 하잖아요.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누가 더 가난했냐. 나 이 정도까지 가난했다.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만큼 가난했다.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가난 배틀이라고 한대요. 그래서 이제 절약 배틀도 있겠죠. 가난 배틀이 있으니까. 나 이만큼까지 절약했다. 그럼 아니야. 난 이만큼까지 더 절약했다. 이런 것들을 절약 배틀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저 이런 배틀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절약이라는 걸 시작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.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. 부모님 집으로 내려와서 주거 생활비, 고정비를 줄였었고 타던 차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작은 경차로 바꿨어요. 그때 모닝 탔었는데 흰 색깔 차로 바꿨습니다. 그게 나중에 되팔 때 감가상각이 적다고 해서 그 차로 바꿨었는데 그리고 뭐 회사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락 싸고 카페 가는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. 이 돈을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됐었고 1년에 카페도 거의 손가락 안에 셀 수 있을 정도로 갔었던 것 같아요. 5번이 안 갔던 것 같아요. 누가 커피 사주면 가서 커피 먹고 그랬지만 사람을 안 만나니까 또 커피 사준다는 얘기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하게 되고 사람들이 불러내는 것도 적어지게 됩니다. 맨날 전화해서 야 어디야 나와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아니야 뭐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횟수도 많이 줄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1년, 2년,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통장 잔고를 봤는데 물론 많이 늘어났습니다. 금액이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꿈꿨던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할까?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절약만으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생기기도 했었고, 절약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시기 때. 우리가 어떤 생각했던 고정관념들, 그리고 세뇌당했던 것들, 조작된 도시, 뭐 이런 것들 말이 있잖아요. 그랬던 것처럼 이 절약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그냥 정해놓은 그냥 형식상의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막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굶어야 된다, 살 빼야 된다,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,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, 뭔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저 역시 이때 살짝 삐딱선을 탔습니다.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
이 부자 특별하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대단한 방법이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이때도 들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동안 했던 절약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절약을 하면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행위를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? 이걸 왜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거지?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절약을 하면 사람들을 안 만나게 돼요.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. 밖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없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친구들도 덜 만나게 되고, 가족들의 만남 그리고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 가죠. 절약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정말 외롭습니다. 이때 진짜 외롭고 이걸 버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투자하고 지키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외로움을 견디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커뮤니티를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도 하는데, 저는 이때 좀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너는 뭘 좋아해? 너는 뭘 싫어해? 그리고 넌 어떤 것을 만족해? 넌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?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나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절약을 하라라고 얘기했던 이유들이 좀 요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. 아, 이게 나를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고,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이 투자라는 걸 했을 때 버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. 부동산,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, 저는 이제 경매 많이 하기 때문에 경매는 지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. 패찰이라는 것도 매번 하게 되고, 그런 패찰들을 하게 되면 나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내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겨요.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? 내가 지금 쓰는 입찰가 가격이 뭔가 남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격이 아닐까?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치게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돼요.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, 저 역시도 그렇게 조금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때 도움이 됐던 게 그때 절약했던 그 습관들, 나 혼자 시간을 좀 고립했던 그 시간들, 순간들, 고집쟁이처럼 뭔가 계속 고집하고 몰입했던 그 순간들, 그 순간들이 나를 흔들 때마다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절약이라는 게 꼭 돈을 모은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,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, 고립된 시간을 가지면서 내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힘이 그 절약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. 제가 막 절약했을 때 한 분 이제 투자자분께서 저한테 얘기했던 말씀이 좀 있으신데, 아, 절약하는 거 너무 힘들다. 절약하는 거 말고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. 이 투자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 많을 거다. 근데 그 절약도 못하면 어떡할 거냐. 이 절약이라는 걸 좀 해보고 힘든 것도 좀 견뎌보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버틸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,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. 이게 저도 역전세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지킨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많아요. 투자해 놓은 것들, 이런 것들을 좀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, 불리는 것도 불리는 거고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지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, 지금 그런 것들을 지탱을 해주는 게 초창기 때 절약을 하고 그 힘들었던 것들을 버티면서 막 이겨나갔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잘 버티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지키는 단계에서도 무너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정말 아사리판으로 줄다리기 하다가 그냥 줄 끊어져 가지고 오징어 게임처럼 뒤로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, 그런 분들 보면 이 절약이라는 걸 하지 않고 처음 단계에서 쉽게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투자라는 것도 처음부터 이게 차근차근 잘 정도를 지키면서 왔던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바람들이 막 불어도 흔들리기는 해도 부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또 해가 뜨기도 하고, 해가 뜨면 내가 이렇게 잘 버텼기 때문에 또 나한테 꽃이라는 게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래서 절약만으로는 사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절약이라는 거는 반드시 좀 겪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다.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절약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, 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절약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.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
어떤 제가 고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이외에 다른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고, 또 나름의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면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, 어떤 SNS나 이런 것들도 저는 계속 부정만 했었어요. 아, 그런 거 왜 해? 그런 거 저는 뭐 SNS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.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요즘 사람들은 또 돈을 벌고 다양하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서 부업을 좀 하시면서 절약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 절약한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잘 하셔야 되고, 이 투자한 것들을 잘 지켜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이제 지키는 단계, 그리고 계속 또 절약도 해야 되고 힘든 과정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,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과정을 겪고 있으신 분들, 그리고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절약이라는 건 힘들어요. 누구나 다 힘들었었고, 책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투자자들도 다 힘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.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절약이기 때문에, 그 시간을 잘 버티면서,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면서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절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, 내일 또 좋은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들어가세요.